네, 길고 길었던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4연소, 4연임이죠. 사연임이죠. 네, 그리고 156표예요. 과반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네, 원래는 1차 투표를 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네, 뭐 4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결선 투표를 맞아요.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결선 투표는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82표 중에 156표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한사람의 85.7%의 표가 정몽규 후보에게 갔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경쟁 후보들의 이 표를 보면 허정무 후보는 15표, 네, 신문선 후보가 11표, 무효표 1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네. 지분을 이제 정몽규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답답하지만 네. 일단 이렇게 좀 발표가 났고, 글쎄요, 뭐 좀 굉장히 좀 무력합니다. 네, 바뀌는 게 없고 정몽규 후보는 다시 선임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무력감이 더 많이 뭔가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한 스포츠 종목의 협회장 선거를 두고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진 게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에요. 네. 저는 이번 축구협회 선거가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거의 최대치로 몰린 셈이었다고 생각을 뭐 이런 하고,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아마 네. 축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음. 대부분이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워낙 이전 정몽규협회 체제에서의 오랫동안 쌓여왔던 아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좀 보고,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결과가 좀 너무 과반이라서 네, 거기서 느껴질 무력감을 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던 선수, 그리고 또 많은 언론인, 또 유튜브에서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해준 분들도 많았는데, 다 좀 약간은 좀 허탈할 수 있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공약을 좀 보시죠. 그렇죠. 이 공약을 보면 사실 뭐 다른 후보들도 그랬던 것처럼 정몽규 후보도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팬분들은 신뢰가 안 간다라는 이유로 뭐 제끼셨을 가능성이 좀 높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쭉 봤을 때 축구협회 신뢰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결자 해지하겠다라는 말에 좀 힘을 주었거든요. 뭐 소통 방식의 변화, 새로운 축구 리더십의 양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몽규 후보가 당시에 강조를 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를 쭉 그 설명된 내용들을 보면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절대적으로 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전 방식은 절대 되풀이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안 된다, 4연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 두 번의 감독 선임이 너무 말도 안 네. 되는 일들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 자체로는 신뢰하기가 힘들죠. 이게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 공약을 지킬 것인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데 큰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공약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 인적 쇄신 및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의 혁신,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남녀 대표팀 피파 랭킹 10위권 진입,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준수 및 협력관계 구축, 우수 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센터 설치, 트라이아웃 개최, 이렇게 일단 축구협회 신뢰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었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미 이전에 정몽규 회장 이 기간 또 임기 동안에 한번 아시안컵 유치 실패하긴 했었죠. 국제대회 유치는 아쉽게도 실패하긴 했었는데, 또 한 번 도전하겠다. 2031년 아시안컵 유치, 2035년 피파 여자 월드컵 유치, 그리고 천안축구 종합센터의 안정적 건립.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단 정몽규 회장이 이를 벌여놨기 때문에. 집이 없는 대표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딱 집이 없어요. 그 신세잖아요. 네. 집이 없이 떠돌이 신세로 후연하고 있으니까 안정적 건립 빠르게 필요합니다. 정말 빠르게 필요하고, 또 이제 정몽규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이전에도 축구협회 회장을 계속 맡으면서 강조해왔던 디비전 승강제 시스템의 완성,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의 승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점을 이번 후보로 나섰을 때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정몽규 후보인데,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과 관련해서도 쭉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신뢰하기가 힘들죠. 이 공약들이 지켜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허정무 후보, 신문선 후보의 공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후보의 공약들도 있는데, 결국에 공약의 내용은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공약을 어떻게 강력하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번의 감독 선임에 대해서 축구 팬들의 신뢰가 모두 다 사라진 상황에서 저 공약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거 하나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신문순 후보, 허정무 후보의 경쟁력 그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젊은 축구인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는가? 그리고 차라리 축구인이 아닌 정말 아예 다른 전문 경영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은 없었는가? 제가 뭐 디테일한 방식에 대해서 뭐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전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고. 그렇죠. 네. 그 후보들의 이제 손을 잡아준 다른 축구인들에 대해서도 젊은 축구 팬들이 봤을 때는 매력을 덜 느낀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정몽규 후보가 사실 이게 몰표받은 거거든요. 정말 몰표. 완전 몰표예요. 그럼 그 선거 인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네. 이번에는 나름 선거인단은 이전 투표보다 늘렸는데 근데 일단 이 결과가 나왔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정몽규 후보가 뽑혔을까? 이런 부분을 좀 추측을 해보면 아마 기업인이 아닌 인물이 회장이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선거인단에서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가능하겠고 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선거인단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봤을 때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랑 또 하나는 이제 정몽규 후보가 기존에 밀어붙인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 사람을 그대로 이 일을 맡으면서 네. 진행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맞춰질 거다라고 선거인단이 보았을 선거인단이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인단이 뭔가 경쟁 후보에 대한 정몽규 후보의 경쟁 후보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신문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뭐 코리아컵이나 리그 상금을 올릴 때에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학 축구의 부활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얻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고 허정무 후보의 경우도 허정무 후보가 정말 힘을 주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했고 그 내용들이 저도 충분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공약에 대한 매력은 어느 정도 어필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선거인단이 경쟁 후보에 대한 매력을 좀 못 느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좀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후보군이 이렇게 나왔을 때 좀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 낫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젊은 진짜 쇄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결과가 좀 뭔가 바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말 새롭게 뽑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뭔가의 자료라도 좀 나오길 바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이건 몰표니까. 네. 몰표니까 완전 반대의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떠한 대안 그 이전에 일단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면 저는 그게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그 다음이 뭐가 되든 일단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를 사실 많은 팬들이 바랬는데 선거인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제가 가장 정몽규 후보가 이제 사선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은 예산인데 네. 사실 이 투표 후보들이 이제 등록이 되고 투표에 대한 이 투표가 물론 많이 미뤄지긴 했지만 어쨌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는 동안에 다른 후보들이 정몽규 후보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고 싶어했던 내용 그리고 지적했던 내용이 예산과 관련된 맞아요. 내용이었어요. 문체부 및 정부와의 지금 관계가 많이 악화가 됐죠. 현재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협회가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네.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졌고요. 그 문체부의 그 조사 결과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지불해야 될 돈 자체 부담도 상당한 데다가 네. 디비전 승강제 시스템도 지금 기사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협회로서는 수입원이 줄어들고 당장 내야 될 금액 내야 될 금액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과연 정몽규 회장이 끌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역시 대표팀 감독의 선임 방식의 문제점 이미 2번의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프로젝트가 야 이보다도 최악은 없겠지 했는데 또 K리그 팀 감독을 시즌 중에 빼갈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전 그것도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리그를 어떻게 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공약에서 나왔던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조직의 협력관계 구축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기본부터 잘하면 돼요. 다른 거 화려한 어떤 단어 붙이는 것보다. 뭐 저희가 히든풋볼에서도 자주 얘기했지만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기본만 하라는 건데. 기본에 투명한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잘 기준 매긴 다음에 감독 선임하고 팀을 잘 이끌어간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고 투표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네. 당장 3월 20일 그 주에 이제 오만 그리고 요르단이랑 예선전이 네. 있습니다. 그 이 이슈가 있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제 대표팀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참 난감해요. 선수들은 응원하겠죠. 선수들의 플레이에 응원하는 거랑 별개로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협회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저분이 잘하는지 계속해서 정말 따가운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무력감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뀌는 게 없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기성용 선수와 콘텐츠를 찍은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한 거고 네.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인데 네 바뀜이 제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